그래서 이 신신명이나 모든 경전은 중도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 중도로 경전을 보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 불교 공부할 때는 참 불교가 팔만대장경이란 방대한 경전이 있으니까 또 그 경전이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한문 자체도 어려웠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20세기 후반에 역경원이 만들어져서 한글 그 우리 선지식들께서 한글로 그 번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기가 좀 편해졌지만은 팔만장경이니까 이게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거기다가 요즘 또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한문 경전은 원래 인도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그걸 버머라 그랬습니다. 인도 말로 됐는데 그 인도 말인 버머 말고 인도의 이제 고대어 중에 지방 언어가 팔리어라고 있어요. 빨리어라고 하기도 하고 팔리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처님 법문이 인도에서 최초로 문자로 기록된 게 팔리어로 돼 있다 이래요. 팔리어는 지방어, 토속어고 산스크리트어는 고급진 언어예요. 지배층이 있었던 언어가 말이 산스크리트어고 이제 토속 말이 이제 팔리어인데 부처님 말은 팔리어로 먼저 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문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한글로 보는 경전들은 한문 이전에 산스크리트에서 출발해서 왔거든요. 그 산스크리트 이전에 팔리어로 된 게 남방에 전승이 되어 오다가 최근에 그게 이제 한글로 역경이 돼가지고 지금 보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팔리어로 역경된 것과 한문으로 이렇게 산스크리트에서 한문으로 역경된 걸 보면, 대조해 보면 이게 상당히 다른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같은 맥락은 같은데 다른 것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 불교 공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전공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또 전공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신도님들은 더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요즘 현대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유튜브가 이게 대세가 돼가 유튜브로 보면 이분이 하는 말이 다르고 저분이 하는 말이 다른 게 많아요. 똑같은 선을 말해도 똑같은 선종을 얘기해도 어떤 분은 마음이 부처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마음이 부처가 아니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혼란스럽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신신명 공부를 하는 건데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 의견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데 어떤 경전, 어떤 어록, 또 어떤 그 선지식을 인연으로 공부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고우 스님이라는 분을 이제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창 선지식을 순례할 때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고우 스님이 가장 명쾌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초기경전과 대성경전과 선어록을 회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로서는 고우 스님이 가장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우 스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른 분들을 더 많이 만나보라고 저희인데 이제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고우 스님께서는 성철 스님 법문이 성철 스님 법문이 불교를 가장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고우 스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백일법문을 꼭 보라 그랬어요. 백일법문. 그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경전과 어록을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짧은 지혜가 있다면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저는 백일법문을 이번 동안거에 30번, 이번 동안거까지 공부한 걸 따지면 제가 30번 본 힘이에요. 여러분 책 한 권을 30번 보는 게 쉽겠습니까?
지겨워서 어렵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동안거에 공부하면서 30번째 봤는데 30번째 본 것이 이 백일본문이 가장 감동적인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데 그 백일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부처님의 초기 경전, 아까 말씀드린 그 팔리어로 된 초기 경전과 대성불교의 경전과 조사의록이 모두 근본이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성철 스님이 정말 놀랍게도 1960년대에 남방의 팔리어 경전을 구해가지고 그걸 일본어로 번역된 걸 이분이 보신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접하는 경전은 한문, 이분은 이제 한문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한문으로는 다 봤는데 이 한문본, 이 원저가 이제 산스크리트어잖아요. 근데 이 산스크리트 말고 그 전에 최고 경전본이 있다는 걸 성철 스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팔리어본이라는 걸 아셔가지고 팔리어본을 구해서 부처님 법문이 가장 원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철 스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이분이 이제 일본어도 능통했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이 그 남전 경전을 일본어로 번역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수장경도 있고 여러 개 학자들이 번역한 거 있어서 이분이 이제 이걸 구해서 보신 거예요. 구해 보면서 그거를 새롭게 정립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1700년 불교 사상사에서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가 1700년이거든요. 1700년 불교 사상사에서 성철 스님이 남방의 초기 경전을 최초로 보신 분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효 스님이나 자장 스님이나 이런 큰 스님들은 아무도 팔리어로 그 원전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이걸 보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전 장경을 보시고 북전 대장경을 보시고 이걸 회통을 시켰던 분이 성철 스님이고 그 법문이 백일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자들은 백일본문을 봐야겠습니까? 안 봐도 될까요? 이거 안 보면 이 남전대장경을 보면은 남전대장경 초기경전이 최고다 하고요. 대승불교를 무시하고 그렇거든요. 또 대승불교의 한문경전 번역된 걸 본 분은 대승이 최고고 선종이 최고고 저 초기경전 저거는 소성경이다고 이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성과 대성, 초기와 대성 경전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지금 뭐 우리 한국 불교 안에 어르렁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 얼마 전에도 뭐 붓다 빅 퀘스천이라고 불광 미디어 그룹에서 이제 그 아주 학식 뛰어나고 설법 잘하는 세 분을 모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세미나를 하는데 발표를 하는데 그게 초기 팔리어 경전을 공부하고 온 뭐 어떤 스님이 계셔요. 그분이 뭐 와가지고 초기 불교의 수행론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 선종 이거 불교도 아니라고 이거 외도라고 막 얘기하더라고. 마군이라고 이 선종.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이야말로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깨친 중도를 선이야말로 말과 문자가 필요 없이 마음으로 바로 체험하고 행동으로 바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도 중도고 교도 중도고 초기 경전도 중도고 초기 불교도 중도고 모든 것이 중도다. 근데 선은 그것을 말이나 문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바로 체험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빠르고 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선을 좀 종지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좀 아파요. 지금 저렇게. 그래서 지금 계속 며칠 동안 저기다 댓글을 달려고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팔리어로 된 초기 경전만을 공부하시고 선의록을 선종의 의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구업을 짓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선종의 초기 경전이나 선종의 어록이 전부 중도를 말하는 것은 하나인데 지금 그걸 그렇게 보시는 것은 잘못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점잖게 제가 한번 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썼어요. 쓸 겁니다. 예. 예. 언젠가 쓸 건데 제가 좀 너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우리 또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바빴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구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이걸 유튜브에 남겨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걸 보고 그것을 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가치가 있잖아요. 예,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좀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 유명하신 스님이니까 뭐 보는 분이 많지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분이 얘기하는 게 옳은 것 같다 이런 분이 있으면 가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예? 이따가 끝나고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게 끝나고 요거 닫으면 얘기할게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분이 마성 스님이라고. 마성 스님. 팔리어 문헌연구소장이라 그래가지고 마산에서 이제 활동하는 마성 스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예. 열내가지고 막 이 선종 이거 마구니들이라고 외도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견이 이제 그분이 이제 본인은 그게 정견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 우리 한국사에 이렇게 같이 인연된 우리 불자님들이라도 이제 제 얘기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가 옳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제 얘기를 이제 손가락 방편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도반님들이 공부를 조금 이렇게 조금 깊이 하시면 왜 교수님이 저런 얘기를 하고 왜 성철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게 다 회통이 될 수 있거든요. 저분은 코끼리의 앞다리만 아는구나. 예. 저분은 코끼리의 앞다리를 만지고 이게 코끼리 전부인 줄 아는구나. 코끼리는 앞다리도 있고 뒷다리도 있고 코도 있고 꼬리도 있는데, 그죠? 이게 코끼리 전체를 다 아는 게 중도를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초기 경전만을 보고 이게 불교의 전부다, 근본이라고 하면은 대성경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대성 화엄경, 법화경 어마어마합니다. 대성의 가르침도 굉장히 우리에게 삶에 큰 지혜를 주고 있거든요. 선종은 또 얼마든지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불교의 발달 과정을 이분들은 다 놓치고 옛날에 부처님이 초기에 말한 그 팔리오르드 기르는 그것만을 지금 잡고 불교의 부처님 친설이고 이게 원음이다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거다.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하듯이 부처님 가르침도 고정된 건 아니거든요. 시대 흐름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항상 자유자재한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 말씀만 잡고 있으면은 옳은 지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불교의 근본이 뭐라고요? 중도다. 선종의 근본이 뭐라고요? 중생의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다. 아시겠죠? 자, 요걸 잘 이해하세요. 불교의 근본이 뭐라고요? 중도. 그죠? 요거는 이제 요걸 이제 불교의 근본은 중도고 선종의 근본 가치는 중생이 본래 부처다.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걸 이제 우리 신신명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